비오는 거리에서 배달원을 무시하던 민수는 상견례 장소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 배달원이 바로 약혼녀의 아버지이자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민수의 삶은 처음으로 멈춰서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검증 속에서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가 촘촘하게 내리는 오후였어요. 도시의 도로는 젖은 차들로 붐비고 사람들은 우산을 움켜쥔 채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는 약혼 준비 때문에 서둘러 이동하려고 택시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점점 거세져 택시는 잡히지 않고 그는 짜증을 내며 인상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런 민수의 앞을 한 배달 오토바이가 좁게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어요. 민수는 이미 젖은 바지 끝을 내려다보며 불쾌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배달원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고 오토바이를 세우며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길을 막는다며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짧은 말과 함께 배달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내듯 밀쳤어요. 배달원은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몸을 세우며 바닥을 2번 짚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2명의 시민은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하나는 우산 끝을 내리며 민수를 바라봤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의 눈길을 아예 보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배달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배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시동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고 곧 그는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배달원이 떠난 방향을 한번 쳐다보다가 손에 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수연에게서 도착하면 연락해줘요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그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어 흔들었고 지나던 기사가 그를 보고 차를 세웠어요. 민수는 서둘러 차문을 잡고 올라탔습니다. 그는 방금 전의 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바지에 튄 빗물만 털어냈어요.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흘러내리며 연속된 줄무늬를 만들었고 민수는 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있을 상견례와 그에 대한 부담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차 안에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는 넥타이 매무새를 고르고 손목시계를 다시 맞추며 스스로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까의 짜증이 남아 있었는지 그의 호흡은 짧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택시는 레스토랑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며 조용히 멈췄어요. 민수는 차비를 계산하고 우산을 펴내려 비를 맞지 않으려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미 직원들이 상견례 준비를 돕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갈한 조명이 비치는 로비에서는 신선한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젖은 옷을 한번 훑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지나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직원들은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룸 앞에서 기다리던 수연이 환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수연은 아버지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알려주며 자리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 놓인 테이블 세팅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촛대, 물컵, 정갈한 앞접시까지 모두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늘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머릿속에 방금 거리에서 본 배달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그 상황을 떠올리며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필요 없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오늘의 상견례가 어떤 변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어요. 수연은 민수의 긴장감을 느끼고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금 편히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컵을 감싸쥐며 온기를 느끼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문을 닫으며 자리를 빠져나가자 그 정적은 더 짙어졌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컵을 바라보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누군가를 안내하는 듯 고개를 숙이며 연신기를 비켜주고 있었죠. 잠시 뒤 비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방금 전 거리에서 민수가 밀쳤던 그 배달원이었어요. 젖은 방수복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고 모자 끝에서는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준비된 룸으로 조심스레 안내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그의 낯선 차림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태도가 지나치게 공손의 상황은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어요. 배달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안내를 따랐고 그 모습에서 평소의 배달원과는 다른 느낌이 감지됐습니다. 그는 마치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느긋했어요. 방 안에서 대기하던 민수는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틈으로 스치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익숙한 얼굴을 확인했어요. 민수의 눈은 순식간에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죠. 배달원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주변 정돈 상태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그에게 의자를 권하며 테이블을 살폈어요. 민수는 방금 전거리에서 무시하며 밀쳐버린 사람이 왜 이곳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복도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배달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단번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연은 주저없이 다가가 그를 향해 반가움이 담긴 움직임을 보였어요. 직원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매니저는 갑자기 정돈된 분위기를 확인하자 더는 손님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젖은 배달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배달원은 방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은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은 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민수에게 닿는 순간 민수의 어깨는 굳어졌습니다. 무심히 스쳐 지나갈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를 또렷하게 인지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알 수 없는 불길함 때문에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배달원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제야 돌아서 민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달원에게 시선을 향해 작은 미소를 띄었어요. 직원들은 테이블 세팅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공기가 잠겼습니다. 배달원은 방 한쪽에 놓여 있던 물티슈를 건네받아 손목의 빗물을 닦아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어딘가 익숙한 품위와 차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젖은 옷차림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태도는 흔들림 없는 지도자 같았어요. 민수는 그의 행동에서 거리의 배달원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은 방 안의 온도를 더 낮추는 듯 했어요. 민수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점점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자리로 돌아와 품 안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아버지에게 전해드릴 오늘 상견례 일정표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쳐 테이블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배달원은 그 서류를 쳐다보더니 다시 민수의 얼굴을 묵직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순한 배달원의 모습과 눈앞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는 듯 작은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제서야 민수는 그 모든 움직임이 낯설 만큼 자연스럽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배달원은 자신의 젖은 옷을 한번 정리한 뒤 마치 소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수연은 민수에게 시선을 돌리며 오늘 상견례의 주인공이 도착했다고 조용히 알렸습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웠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문가에 서 있는 남자에게 머물렀어요. 그 남자는 젖은 옷차림을 정리한 뒤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은 배달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단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걸음이었죠. 그는 배달 가방을 의자 옆에 놓고 손목의 물기를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걸린 조명을 올려달라고 조용히 손짓했어요. 직원은 말없이 스위치를 조절한 뒤 바로 퇴장했습니다. 빛이 밝아지자 민수는 그의 얼굴을 더 분명하게 마주했고 순간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은 거리에서 보았을 때와 전혀 달라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차가운 집중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테이블 옆 서류를 챙겨 들고 그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일정표를 조용히 건네며 오늘 준비된 순서를 확인해 달라는 듯 머리를 숙였어요. 남자는 고개만 잠시 끄덕인 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시간표와 항목들을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그 동작은 오랜 시간 중요한 자리를 책임져 온 사람의 여유와 절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거리에서 자신이 밀친 남자가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의 인물은 결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본 뒤 방 안의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매니저는 급히 들어와 자세를 낮춘 채 그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민수는 그 순간 직원들의 반응만으로도 그의 정체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고 매니저는 빠르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고 방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양손을 무릎 위에 맞춰 놓았어요.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침착한 척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남자는 매니저를 내보낸 뒤 테이블 한쪽 의자로 향해 천천히 앉았어요.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아 숨을 고르고 곧 다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묵직한 판단과 관찰의 기운이 실려 있었어요. 민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조차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방 안은 마치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재판장처럼 정돈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배달회사 로고가 없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남자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문서를 꺼냈고 페이지를 넘기며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서류가 자신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표정을 슬쩍 보며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려 했지만 쉽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다 읽은 남자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손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동작은 상황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분위기를 살피며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눈빛 하나로 직원에게 다가오라고 지시했고 직원은 서류를 공손히 올려놨습니다. 그는 신고서를 펼쳐 읽으며 민수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등에 차가운 한기가 스며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어요. 신고 내용과 상황을 연결하면 자신이 거리에서 했던 행동이 이미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남자는 신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수연과 민수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다가올 상황을 직감했어요.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남자는 테이블에 놓인 두 종류의 서류를 나란히 정리한 뒤 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단단한 태도였어요. 민수는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민수에게 오래 머물자 방 안에 앉은 다른 사람들까지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곧게 세우고 아버지를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방금 전까지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서류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은 뒤 가볍게 넘기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마저 모든 사람의 집중을 끌 만큼 묵직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이 검증을 받는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남자는 준비된 질문을 적어둔 메모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민수의 직업 경력과 최근 이직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짚어냈어요. 민수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이 준비해 온 답변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빠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남자는 민수의 답변을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끼어들지 않고 단지 기록만 이어갔습니다. 그가 기록하는 펜 끝의 소리가 방 안에 작게 퍼져 민수의 긴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답변을 마친 뒤에도 남자의 손 움직임에서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불안한 조짐을 느꼈어요. 그녀는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죠. 남자는 메모를 덮고 다시 신고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레스토랑 직원 한 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남자에게 방금 접수된 목격자 진술서를 전달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직원의 태도를 확인한 뒤 감사 인사를 짧게 표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그는 진술서를 펼쳐 읽으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한 줄에 멈춘 순간 민수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이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도 아버지의 미묘한 반응을 감지하고 민수와 신고서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방 안모든 사람을 살피듯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상황의 흐름을 정리하고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처럼 보여졌어요. 민수는 그 시선 아래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며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자는 신고서 위에 놓인 펜을 옆으로 밀고 손가락을 깍지 끼듯 모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침묵은 질문보다 더 강한 압박을 주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도망칠 수도 속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수연은 민수의 긴장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뜻밖의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려는 듯 행동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신고서를 뒤집어 놓으며 단호한 결정을 예고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 자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남자가 신고서를 뒤집어 놓은 채 손끝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고 곧 다시 고개를 들어 남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조금씩 흔들렸지만 도망가려는 기색 대신 결심이 담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자는 민수의 변화를 살피듯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양손을 책상 아래에서 조심스레 모으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민수 사이에서 벌어질 대화를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억눌러왔던 말을 꺼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의 어깨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찢는 듯한 고요 속에서 그는 입을 열 준비를 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배달원을 밀쳤던 순간부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태도까지 모두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움이 실린 낮은 음색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듯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민수는 순간의 짜증으로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고 위험했는지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오만함을 뒤늦게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태도는 질책보다 더 깊은 무게로 민수에게 다가왔죠. 민수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바지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두드려지고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 한 장을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그 서류는 방금 도착한 목격자 진술서였고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문서를 펼쳐 몇 줄을 읽고 나서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으며 의미를 확인했어요. 진술서는 민수가 배달원을 강하게 밀쳤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내용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신이 한 행동이 그대로 적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수연은 한순간 표정을 굳혔지만 곧 눈을 내리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어요. 남자는 진술서를 서류 더미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턱 아래로 가져가 조용한 호흡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남자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남자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상황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리게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긴장은 더 팽팽해졌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움직임에서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운을 느꼈어요. 직원들은 복도에서 소리를 줄이며 바쁜 발걸음을 멈추려 애쓰는 듯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뒤에도 한 가지 변명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와 다시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동안 이어진 침묵을 마침내 깨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과 함께 상견례 자리는 잠시 중단되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조용히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방을 나간 뒤 상견례 방 안에는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고요가 이어졌어요. 문이 닫힌 순간부터 민수의 어깨는 조금씩 내려앉았고 숨은 깊어지며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려다 다시 무릎 위로 내려놓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방 안 구석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지만 분위기를 밝게 만들 만큼 따뜻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틀어 민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떨리는 호흡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민수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작은 속삭임으로 회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모두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었죠. 민수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포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한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부끄러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미 진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직원에게 마지막 정리 지시를 한 후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는 방 안의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분위기를 확인했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턱 아래에 가져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정을 마친 사람의 단단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그의 시선을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신고서와 진술서, 민수의 이력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손끝으로 페이지를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민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빠르게 수축되는 듯 했어요. 수연은 의자 끝을 가볍게 잡으며 아버지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숨은 아주 느리게 이어졌고 눈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드디어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내려놓으며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먼저 민수의 솔직한 자백이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는 진술서의 기록과 민수의 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남자는 이어서 사람의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보다 그 이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책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신중한 태도로 전해졌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며 자신이 보였던 태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행동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을 굳혔어요. 남자는 그의 결심을 눈빛으로 확인하듯 민수를 바라보며 다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항목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고 이는 분명 민수에 대한 최종 검토 과정이었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자는 메모를 덮고 손을 포개며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바로 허락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한 단계 앞선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은 민수의 변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검증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즉각적인 허락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수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 고객 응대 교육, 현장 체험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민수는 그 요구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허리를 숙이며 아버지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비록 무겁지만 한 걸음 전진한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조건을 제시한 뒤 다시 한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조용히 보였어요. 민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직원들은 문 밖에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펜을 정리하며 오늘의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듯 자리에 가볍게 기대 앉았어요. 방 안의 정적은 더 이상 위협적인 침묵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여운으로 바뀌었어요. 수연은 옆에서 민수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노력해 가자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고개짓에 조용히 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결정을 내린 뒤
방 안의 공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며 이제 본격적인 조건을 설명하려는 듯 손끝을 가볍게 모았습니다. 민수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깍지 낀 손을 천천히 풀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자세가 결론을 넘어서 다음 단계를 말하려는 순간임을 느끼고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남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의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눈빛으로 전했어요. 그 시선이 민수에게 닿자 민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며 방 안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던 속삭임도 줄어들며 방 안의 상황에 집중하려는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깊게 등을 기대며 한 달간의 검증 기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민수가 보여줄 증명의 기준을 차분하게 제시했습니다. 민수가 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고객 응대 교육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비스 직군의 상황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일 것이라고 조용히 간조했어요. 민수는 그 말에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놓쳤던 시선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으로 직접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남자는 봉사활동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수가 단순 참여가 아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일정 기간 배달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말에 민수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내세운 조건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남자는 이 모든 조건은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이며 민수가 보여줄 변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간조했어요. 민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견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 확인을 요청했어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매니저는 바로 퇴장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과 안도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연은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번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조용히 바랐습니다. 민수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조금 앞으로 몸을 숙이며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변화를 이루는 과정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듯 손끝을 올렸어요. 민수는 그 말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한 인간의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정하며 주어진 모든 조건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다시 굳혔어요. 남자는 수연을 바라보며 오늘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딸의 의견을 묵묵히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그 작은 움직임은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결정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신호가 되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깊은 책임감을 새롭게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과정을 버겁게 느끼지 않고 기회로 삼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세웠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천천히 정리하며
오늘의 대화가 거의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와 수연은 서로 눈을 맞추며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방 안에 남은 여운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변화와 책임을 준비하는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조용한 복도는 마치 다음 단계로 이어질 길을 열어주는 듯 고요하게 이어졌어요.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민수는 새벽부터 준비를 마치고 정장을 단정히 여며 회사 건물로 향했어요. 그는 오늘 제출해야 할 행동 개선 보고서를 들고 있었고 손끝에는 약간의 긴장과 다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 민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인사를 건넸어요. 과거 기자재 정리와 대기 업무만 맡던 직원조차 민수에게 밝은 표정을 보였고 이는 그동안의 변화가 조직에 전달되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지난 한 달의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되새겼어요. 문이 열리자 도연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잔잔했고 벽면에는 회사가 걸어온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들을 지나며 자신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서는 가장 안쪽 회의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열어 민수에게 들어가도록 안내했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도연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손에 놓인 보고서를 받아들 준비를 마친 듯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건네며 오늘의 검증이 완성되었음을 전했어요. 도연은 보고서를 펼쳐 첫 페이지부터 차례로 넘기며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 응대 교육에서 배운 태도, 변화, 봉사활동 중 만난 사람들과의 기록, 배달 현장 체험에서 느낀 점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한 줄 한 줄 진심을 담아 작성했기 때문에 도연이 읽는 동안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함께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보고서를 읽는 아버지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도연의 눈빛은 어느 순간 깊어지고 또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며 변화의 흔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에서 책임을 요구하던 첫날의 강인함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몹시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판단을 마무리하는 차분함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덮은 뒤 손바닥 위에 얹어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는 보고서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평가하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향해 고개를 들며 이번 한 달이 결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하듯 눈빛을 보내왔어요. 도연은 특히 배달 현장에서의 체험 내용이 인상 깊었다며 민수가 직접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행동으로 대응하려 했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변화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고서를 가볍게 앞으로 밀었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결론을 예감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이제 판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며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겠다는 뜻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 만났던 날의 냉정함이 아닌 하나의 과정을 마친 사람의 깊은 신뢰가 담긴 어조였어요.
민수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도연은 직접 민수와 함께 현장 확인을 나가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은 그의 결정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신뢰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배달 거점으로 함께 이동했고 직원들은 회장과 민수가 함께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렸어요. 민수에게 직접 배달 일을 도와줬던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었고 환한 미소로 민수를 반겼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몇 걸음 뒤에서 지켜보며 민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민수는 점검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자신이 배운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직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장을 둘러본 뒤 도연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다음 길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그를 예비장인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잡아준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더 흔들림 없이 굳어졌어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뒤 민수는 회사 앞에서 도연과 수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수연은 민수의 손을 조용히 잡아 올리며 앞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미소로 확인했습니다. 도연 역시 딸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두 사람에게 조용한 응원의 눈빛을 보냈어요. 세 사람이 헤어진 뒤 민수는 혼자 회사 뒤편길로 걸어가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수를 보자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는 그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고 한 기사와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의 민수와는 전혀 달랐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변화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미세한 바람이 민수의 정장을 스치며 앞으로의 시간을 축복하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어요.